여러분, 6.25 전쟁은 보통 서울 함락, 낙동강 전선 같은 큰 흐름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그 첫날 새벽, 지도 맨 끝자락에서 이미 포성이 먼저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해안의 옹진반도. 1950년 6월 25일,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날 새벽, 옹진반도는 조용히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 갑작스럽게 공기가 찢어집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이어서 또 한 발. 잠들어 있던 땅이 먼저 깨어납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건 소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른다는 것. 해안과 갯벌, 낮은 구릉이 섞인 옹진의 지형에서는 포연이 깔리면 방향 감각이 순식간에 흐려집니다. 전쟁은 그렇게 설명도 없이 시작됐습니다. 라디오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기 전 옹진의 병사들은 이미 포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뉴스가 아니라 몸으로 먼저 느끼는 현실이었습니다. 옹진반도를 지도로 보면 바다로 길게 뻗은 손가락처럼 생겼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뒤로 빠질 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키는 전투는 처음부터 불리했습니다. 방어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포격이 이어지고 공격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무너지면 뒤쪽 전선이 준비할 시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에서 중요한 건 이기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였습니다. 1시간, 2시간만 더 버텨도 다른 지역이 대비할 수 있고 다른 축선이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의 병사들은 이미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전투는 처음부터 지켜라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라는 싸움이었습니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옹진반도는 끝으로 갈수록 길이 좁아집니다. 포위되면 빠져나올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국 결단의 시간이 옵니다. 철수. 하지만 이 철수는 단순한 후퇴가 아닙니다. 싸우면서 빠져야 하는 철수입니다. 병력만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부상자, 장비, 행정인원, 그리고 민간인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질서를 잃으면 혼란이 되고 혼란은 곧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철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디까지 붙잡고 어디서 끊고 누가 마지막까지 남을지. 모든 선택이 생사를 가릅니다. 이 순간의 긴장은 공격할 때보다 더 큽니다. 뒤로 움직인다는 건 적에게 등을 보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는 도보로, 누군가는 작은 배를 타고, 누군가는 갯벌과 해안을 따라 이동합니다. 서해의 바다는 차갑고 습합니다. 파도는 높지 않아도 몸을 적시고 체력을 빼앗습니다. 도보로 이동하는 이들은 언제 다시 포격이 떨어질지 모른 채 숨을 죽이고 움직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앞서 나가다 흩어지면 뒤에 남은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확인하며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춥니다. 이 전투의 마지막 장면은 화려한 반격도, 승리의 깃발도 아닙니다. 그저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옹진반도는 북한군의 손에 넘어갑니다. 지도 위에선 그렇게 정리됩니다. 하지만 옹진반도 전투를 그 한 줄로만 기억하기엔 부족합니다. 이 전투는 전쟁의 한복판이 아니라 끝에서 벌어진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가장자리에서 사람들은 전쟁의 첫 공기를 마셨습니다. 옹진반도 전투는 대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시작됐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전투입니다. 전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고 없이 끝자락에서, 그리고 싸우며 빠져야 하는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